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의 클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태양광 업종 종목들이 최근에 잘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은 만큼 관련된 ETF 수익률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중국은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이고 최대 투자국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좀 이런 클린 에너지 산업 현황이 어떻고 오늘 소개해 주실 ETF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아마 2021년, 22년 때 재생에너지 관련 개별 종목에도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했는데 좀 심플하게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화면을 보시면 차이나 클린 에너지 이 ETF에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올 들어서는 테크주가 가장 많지만 그쵸. 과거에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작년 말부터 11월 10일까지 그 흐름인데요. 보시면 1년 내내 꾸준히 상승한 게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래서 7월 중하순을 분기점을 해서 특히 8월 초부터 8, 9, 10, 3개월 쫙 간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렉티브 요 ETF는 연초 대비 지금 어제까지 수익률이 31%인데 최근에 많이 사실 최근 3개월이 오른 거예요. 네. 이제야 좀 빛을 발하는. 네. 그리고 요 ETF랑 비슷한 게 중국 증시 중에 클린 에너지 업종 지수가 있는데 흐름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요 업종 지수가 요 작년 12월부터 어제까지 흐름인데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는 거의 지지부진했어요. 네, 7월 중하순 특히 8월부터 8, 9, 10월, 11월까지 한 3.5개월 동안 계속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클린 에너지 ETF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성이 짙은 ETF긴 하지만 뭐 향후 이런 기후 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ETF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들 종목에 어떤 종목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 출시한 차이나 클린 에너지 요 ETF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상위 1번부터 10번 종목까지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요 비중을 합치면 한 76%가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합계 비중이 한 53%가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요 1번부터 5번까지 수익률이 요 ETF의 어떤 퍼포먼스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요 수익률은 연초부터 어제까지인데요. 대체로 위에 있을수록 수익률은 괜찮고 밑으로 갈수록 요 전력이나 이런 쪽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아니, 저 168%를 기록한 양광전원은 무슨 기업이에요? 우리 태양광 많이 영문명이 선그로. 선그로. 네. 선그로가 매출 구성을 보면 태양광 만들 때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태양광 인버터라고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인버터가 태양광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데 인버터는 직류 성분을 교류 성분으로 바꾸기 위한 전기 변환 장치인데 요 태양광 제품 만들면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요 분야에서 중국에서 1등 기업입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지금 상위 종목들 한 5위까지 보니까 5위는 뭐 인덱스 지수지만 4위까지 보니까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ETF 수익률도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다 태양광 종목들 아닙니까? 근데 1번은 태양광 종목이고 윤기 그린 에너지는 태양광 모듈 셀까지 그리고 근데 북방 화창은 태양광 종목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근데 요 종목 이게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ETF지만 요거는 사실 그 자산운용사의 매니저가 정한 게 아니라 화면을 보시면 이게 1번, 5번, 8번, 2번, 5번, 8번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인덱스 지수가 인덱스 지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근데 요 인덱스 그 솔렉티브 요 회사는 독일의 혁신 산업 인덱스만 출시하는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근데 그게 2017년부터 18년, 19년까지 이미 차이나 클린 에너지, 차이나 AI 뭐뭐, 차이나 전기차 뭐뭐 이 회사 이 독일 이 지수 업체에서 이미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흥 산업 그거를 2018년, 19년 이미 코로나 전에 이미 다 쫙 출시했어요. 근데 그거를 미래에셋이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상품화 ETF로 해서 한국에 상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느끼기에는 요 미래에셋 펀드 매니저분들이 정한 게 아니라 요 솔렉티브 차이나 클린 에너지 인덱스 있잖아요. 요 인덱스에 들어가는 종목을 보세요. 이게
그 인덱스에 들어간 종목들이 똑같죠. 많아지겠네요. 네. 1번부터 거의 비중만 좀 다를 뿐이지 네. 아까 그 차이나 클린 ETF랑 거의 똑같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공하는 회사랑 상장지가 다르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방화창은 자사는 반도체 장비지만 이 회사의 모그룹의 다른 자회사가 태양광이랑 풍력 장비를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관련 기업.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게 그 독일 요 셀렉티브 차이나 그린 에너지 인덱스 여기에 이게 들어가니까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요 ETF 중에 2번, 5번, 8번 요 똑같은 인덱스를 합친 비중이 23.5%예요. 네. 그래서 이 ETF는 사실 비중이 17%인 양광 전원 이 종목이랑 합계 비중이 요 세 개 합계 비중이 23%인 요 기존의 원래 그 오리지널 인덱스 요 두 개가 이 ETF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양광전원 그리고 나머지 세 개 인덱스 네. 지수가 이 ETF의 수익률을 결정한다라고 나머지 해도 세 과언이 개도 아니고. 보면 또 안에 양광전원이 가장 크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이제 용기 그린 에너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방화창이 좀 눈에 띄는 게 용기 그린 에너지는 최근에 저희가 계속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북방화창은 반도체 종목인데 클린 에너지에 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용기 그린 에너지는 연초 대비 지금 수익률은 45%인데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서서 과거에 비해서 중국이 그 태양광 산업의 과당 경쟁, 가격의 출혈 경쟁이 점점 심해서 생산량,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용기 그린 에너지만 해도 주가는 올해 올랐는데 45%. 근데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도 계속 적자예요. 아직은 정상적인 재무제표로 못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중국이 올해 들어서서 중국 정부가 과당 경쟁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손보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북방화창은 과거에 그 차이나 반도체나 테크 ETF를 말씀드렸는데 북방화창의 특징은 DUV나 EUV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숙 공정에 들어가는 식각 장비, 산화 장비, 세척 장비, 그냥 통상적인. 근데 이런 분야도 중국은 매년 그 반도체 장비 수요가 20%에서 30%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 그래서 북방화창은 이런 컨셉으로 오른 거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서 거의 수익률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종목이 3개 있죠. 6번 장강전력, 7번 국전 남서, 10번 삼협에너지 다 뭐 전력, 수력, 태양광, 전력 회사인데 근데 다행히 이 ETF에서 요 3개 종목을 합친 비중이 한 15% 정도 되죠. 그럼 이들 종목은 이 중국 내에서 비중이라고 할까요? 약간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장강전력은 장강전력은 저희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이 세 종목 모두 중국의 전력 국유 기업이고 수력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력이랑 풍력을 넣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셀렉티브 차이나 클린 에너지 인덱스 이 독일 회사 인덱스를 만들 때 이미 이걸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이걸 재포장해서 ETF에 그냥 복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수익률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그냥 상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종목은 물론 상장사지만 중국의 국유 수력 발전소 이런 회사의 특징이 물론 상장사이고 기업이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기업 이익 창출 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큰 수력 발전소, 전력 발전소 이런 국가의 전력 인프라 이런 성격이 강해서 사실 과거에 적자인 경우도 많았고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 2% 성장.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그 지수 회사에서 이걸 넣었지만 이 회사들이 진짜 주가나 실적 면에서 매력 있기 때문에 넣은 게 아니라 골고루 뭐 태양광 인버터, 용기 그린 에너지, 북방화창, 전력 회사 그리고 풍력은 금풍과학 골고루
넣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합이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사실 클린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한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관련된 ETF를 찾으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런 클린 에너지 산업 ETF에 투자하기보다 차라리 뭐 미국이나 이런 ETF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품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에만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PBW라던가 ICLN 같은 그런 ETF 상품은 여러 글로벌 회사들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그런 미국 상품도 있고 한국 자산운용사도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글로벌 섞어놓은 근데 ETF들. 지금 만약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만 따지고 보면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는 이미 뭐 그 재생에너지 쪽을 아니죠. 줄이고 그쵸. 석유나 화석 연료 맞아요. 쪽을 그래서 네. 물론 큰 방향은 중국이든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 그렇지만 지금 재생에너지만 따지고 보면 미국 쪽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좀 물론 트럼프 행정부 뭐 3년 임기 만료 후에 다음 행정부에서 또 번복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이런 면을 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위주로 좀 상장이 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해보시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중 간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리스크 요인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앞서 한 두세 번 강조드렸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풍력, 수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생산량, 판매량, 신규 설치량 다 작년에는 55%고요. 글로벌의 55%고 올해는 한 45%에서 40% 후반대입니다. 그러면 짧게 보든 길게 보든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중심은 중국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일부 태양광 업체의 실적이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은 적자 기업이 많습니다. 가격이 워낙 너무 출혈 경쟁으로 너무 과당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많이 생산할수록 판매할수록 재무제표는 뭐 딱히 예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일부 폴리실리콘 통웨이를 비롯한 일부 폴리실리콘 대표 업체들이 흑자 전환하는 기업도 있고 적자 폭이 축소된 기업도 있지만 이제 이어서 4분기, 내년에 1, 2분기 분기마다 실적이 조금씩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냐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는 되지 않죠. 맞아요. 산업이 워낙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국제 지정학적으로는 아까 앞에서도 EU에서 화웨이 장비 뭐 폐지 뭐 검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재생에너지 관련 장비를 미국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하는데 만약 유럽 쪽에서 뭐 극단적으로 간다 그러면 또 중국 업체들이 해외 수출이 조금 줄을 수도 있고 물론 그 대신 동남아나 기타 글로벌 사우스에 더 많이 수출하면 되지만 어쨌든 아직은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실적이랑 직결된 과당 경쟁이 아까 말씀드린 10월 30일에 그 11개 폴리실리콘 태양광 업체 회장들이 모여서 이 진전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 뭔가 재무제표도 좀 더 좋아진데 그게 언제까지 확실한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좀 잘 점검을 하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좀 미국은 기후 정책에서 좀 후퇴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유럽은 좀 발전 속도가 느리고 중국이 오히려 그 빈자리를 좀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관련한 ETF, 클린 에너지 상품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이 ETF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 그 상위 1번부터 7번까지 1번 17%를 차지하는 양광전원이 있고 2번부터 5번까지 또 인덱스에 들어가는 게 또 제일 큰 게 양광전원. 그러면 사실 양광전원 한 회사의 동향을 제대로 체크해도 이 ETF를 거의 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화면에 나오는 게 양광전원의 주요 사업인데요. 좌측 상단에 이 태양광이 들어가는 인버터입니다. 요게 매출의 한 매출의 37%를 차지하고요. 오른쪽이 또 ESS가 지금 고성장 중이잖아요. 매출의 32%가 ESS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 동시에. 그리고 매출의
27%가 태양광을 비롯한 발전 시스템 이런 거. 그래서 요 세 개의 비중이 가장 큰데 지금 실적 성장에 가장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ESS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작년 기준으로 양광전원의 전체 ESS 매출에서 해외 비중은 이미 작년의 63%에서 올해 1월부터 9월 누적 기준 83%까지 올랐어요. 네. 자, 그래서 양광전원을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서 클린 에너지 ETF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나눠봤습니다.